저번 영상에서 안드로이드와 iOS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앱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기획, 디자인, 개발, QA, 배포 이렇게 5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걸 세분화하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간략하게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획이라는 부분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시장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인 기획 단계에서는 무엇을 왜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특정 근거에 의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해야 하고요. 그 근거로 인해서 어떻게 시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고,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라는 부분은 특정 앱이 될 수도 있고요. 이미 운영하고 있는 앱 내의 신규 기능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기획 단계이고요. 2단계는 디자인을 하는 단계입니다. 어떻게 경험을 설계할지, 비주얼적으로도 어떻게 가져갈지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화면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본인이 디자인한 부분들이 직관적인지 혹은 아름다운지, OS 가이드라인은 잘 맞췄는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도 하고, 디자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개발자와 소통을 하면서 핸드오프 툴로 개발에 필요한 에셋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개발인데요. 어떤 플랫폼에서 개발을 할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iOS에서만 개발을 할지 아니면 안드로이드에서만 런칭을 할지, 이런 부분들은 그 회사 내부 사정, 리소스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둘 다 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디자이너가 어떻게 디자인을 할지 같이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개발을 진행할 때 개발자가 한 명인 회사에서 그 개발자가 네이티브 개발자가 아니라 리액트 네이티브나 플루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크로스 플랫폼 전문 개발자라면 디자이너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디자인을 할지 서로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앱 런칭 이후에 유저들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로깅을 설계하기도 합니다. 4단계는 QA 단계인데요. 놓친 부분이 없는지 검증하는 단계예요. 하지만 QA 전문 인력이 있는 업체나 아니면 외주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회사나 프로젝트마다 업무 범위와 투입 시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디자이너 입장에서도 QA를 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본인이 디자인한 의도한 대로 디자인 그대로 개발이 되었는지, 그리고 디자이너 입장에서도 놓친 부분이 없는지, 막상 동작을 해보니 느린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로딩바를 추가한다던가 아니면 문구를 추가해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증하고 조율하는 단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배포 단계인데요. 그냥 마무리 단계죠. 완성된 부분을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올리게 되는데, 이때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런처 아이콘과 미리 보기에 대한 페이지를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 홍보나 운영 준비, 이런 부분들은 각각 다른 전문가분들이 해결해 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제 오픈한 이후에 고객의 피드백이 어떨지 눈에 불을 켜고 집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략하게 배워봤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부서의 전문 인력들이 투입돼서 만들었는데 만약에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실패하면 손실이 그만큼 크겠죠. 저는 이러한 첫 단추를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골프로 예시를 들면 미세하게 각도가 1도만 틀어져도 거리가 멀수록 목표물에서 크게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스타트업들이 실패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상위권에 차지하는 부분의 가장 첫 번째는 시장에 니즈가 없는 경우입니다. 되게 충격적이죠. 아무리 디자인을 잘하고 개발 전문가가 정말 잘 개발을 하고 마케팅 예산을 태우고 운영을 잘해도 사실상 시장에서 이 앱을 굳이 쓸 필요가 없고 이 앱이 나한테 가치를 주지 못하면 사실 나머지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느낌이냐면 고객이 전혀 없는 외딴 섬에서 본인만 맛있다고 하는 음식점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한 번에 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골프로 따지면 홀인원인데 홀인원도 사실상 인생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확률이라고 하죠. 바람 계산을 잘못했던 아니면 스윙을 잘못했던 약간의 방향이 틀어져도 그 다음 칠 때 또 그 다음 칠 때 환경에 맞게 쳐야 되죠. 이러한 과정은 어떤 사업에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에서 원하는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PMF,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는 용어죠. PMF를 맞춰간다라는 것은 시장이 원하는 제품으로 맞춰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 때 디자이너 입장에서 준비해야 하는 마음가짐은 전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가장 먼저 이 화면 속의 디자인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진짜 직접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니즈를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한번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가설이 맞는지 이것들을 계속 체크하고 이제 또 수정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자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좋은 사용성을 통해서 유저들에게 결과적으로는 가치를 전달해 주겠다. 이러한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수정되고 바뀌더라도 덜 지치고 좀 더 재미나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앱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배워봤는데요. 조금 추상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뤄봤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러면 좋다더라 이런 내용을 해봤는데 다음 챕터에서는 UI 공통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레이아웃과 컬러, 아이콘, 타이포그래피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왜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 게 좋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